네, 이란은 자신들이 가진 회심의 카드, 호르무즈 해협을 더 강하게 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에 기뢰를 심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이 다가오면 폭발하는 바다의 지뢰 같은 건데요. 사실상 선박 한 척도 오갈 수 없게 만들어 국제 유가를 치솟게 만들겠다는 전략인데 이게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먼저 박자은 기자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를 시작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최근 며칠간 기뢰 수십 개가 매설됐고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수백 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CBS도 국내 소식통이 기뢰 배치 징후를 발견하기 시작했다며 기뢰 재고는 2,000개에서 6,000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산 변형 기뢰가 대부분이며 한 번에 기뢰 두세 개를 탑재하는 소형 함정을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한 해양 위험 정보 기업은 이란의 기뢰 보유량을 5에서 6천 개로 추정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인 기뢰는 선박이 다가오면 터지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최소 폭이 39km밖에 되지 않다 보니 수십 개 규모 기뢰를 설치해두고 선박이 다가올 때 감응해 바로 폭발한다고 가정하면 선박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사실상 어떤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의 공습으로 미사일과 드론 능력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기뢰 배치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현지 시각 오늘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화물선이 잇따라 피격을 받았습니다. 영국군 해상무역작전센터는 두바이 북서쪽 해안 등지에서 화물선과 벌크선이 정체불명 발사체에 피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기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 공격에 나서겠다며 이란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미군은 즉시 이란의 기뢰함 16척을 격침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정박 중인 함정들을 정밀 타격하자 잇따라 폭발합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의 기뢰함 16척을 공격했다면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기뢰 부설 징후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란을 향해 기뢰를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수준의 공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0여 분 뒤에 올린 SNS 게시글에선 곧바로 이란 기뢰함들을 타격했고 앞으로 더 많은 함정을 파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U.S. CENTCOM continues today to hunt and strike mine-laying vessels and mine storage facilities. This work will continue. 트럼프는 기뢰가 실제로 설치됐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활동하지 않는 기뢰함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는데 미국이 첩보에 따라 이란 움직임에 앞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흐름을 막을 경우 20배 더 강력하게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던 만큼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그런데 이란에겐 호르무즈를 장악할 비밀 병기가 또 있습니다. 하늘에선 자폭 드론이 애를 먹였다면 이번엔 바닷속인데요. 의심되면 지나가봐라. 자신감을 드러낸 이 무기가 뭔지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군함이 갑자기 폭발을 일으킵니다.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의 수중 드론이 3,000톤 규모의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에 자폭 공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상 처음으로 전과를 올리면서 이제 수중 드론은 전장에서 실질적인 위협 요소가 됐습니다. 하늘의 자폭 드론 기술이 뛰어난 이란은 수중 드론도 꾸준히 개발해 실전 배치를 해왔습니다. 이란은 수중 드론 아즈다르와 나지르가 최고 속도 시속 46km로 최대 600km까지 기동이 가능하다고 자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발사하면 해협 전체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수준입니다. 수면 아래 깊숙이 자망하기 때문에 레이더나 육안으로는 포착이 어렵습니다. 이란은 이미 소형어선을 개조한 무인 드론 선박으로 이번 전쟁 중 유조선 3척을 공격해 성공한 바 있습니다. 알리레자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자신의 SNS에 미국,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의심스러우면 가까이 와서 시험해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페르시아만에서도 수중 드론의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로 구상을 바꿨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주 언급한 건 베네수엘라 모델입니다. 자, 뭐냐면 이 반미 지도자 마두로를 체포하고 델리 로드리게스를 임시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미국과 소통하는 정권 교체에 성공을 한 거죠. 이란도 마찬가지. 반미 지도자 하메네이 제거했고 이 미국과 소통되는 친미 지도자를 희망했는데 현실은 어떻죠? 더 센 하메네이 아들이 지도자가 돼버렸죠. 그러자 구상을 바꿨다는 겁니다. 리비아 모델로. 한마디로 바로는 정권 교체가 어려우니 말려 죽이는 전략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반미 국가였던 리비아, 15년 전 미국은 전투기로 공중에서 계속 때렸습니다. 지상군 투입도 하지 않고 정유시설, 국가 기반 시설 계속 때려 식물 국가로 만들었고 결국 반미 지도자 카다피는 배수관에서 시민군에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자, 일단 이쯤 전쟁은 끝내고 말려 죽이기에 돌입할 거란 전망인데 실제로 이 말 때문에 곧 미국이 스스로 전쟁 승리 선언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You know, Iran was supposed to be this big, powerful country. We wrapped the hell out of them.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군사작전 종료는 이란의 항복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it will ultimately be up to the president to end this operation. 전쟁 장기화를 막기 위해 출구 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셀프 승리를 선언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미 MBC는 원하는 시점에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게 하는 트럼프 발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매체 악시오스도 유력한 시나리오로 트럼프의 승리 선언과 철수를 꼽았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일명 잔디 깎기 전략, 핵시설의 완전한 제거나 정권 교체로 잔디를 뽑아낼 수 없다면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수준으로 깎으며 관리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복수의 미 언론들은 미군 피해와 부정적인 여론으로 장기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 군사작전을 펴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조기에 끝낼 생각하는 미국과는 생각이 좀 달라 보입니다. 최대 1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서부 지역 상공, 폭발물이 연이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군의 정밀 타격에 일대가 순식간에 초토화됩니다. 조기 종전을 거론하는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에선 이란 정권 붕괴에 최대 1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최근 안보 브리핑 이후 이스라엘 강요들이 합동 군사작전은 일찍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권의 완전한 몰락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민이 정권을 몰아낼 수 있을 때까지 대이란 군사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우리의 역할은 이란 민중이 일어날 때까지 압제자들을 계속해서 타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 정권의 몰락 여부는 이란 국민 의지에 달려 있다며 지속적인 공격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השאיפה שלנו להביא את העם האיראני לפרוק את עול העריצות, בסופו של דבר זה תלוי בו, אבל אין ספק ש... 다만 이스라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이란의 전술도 바뀌고 있습니다. 미군의 레이더 기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군의 취약점을 파악해 이 전쟁에 적응하고 있다는 분석. 왜 나오는 건지 우영기 기자가 이어갑니다. 공중에서 날아오는 검은 물체. 그대로 수직 낙하하더니 붉은 화염과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란 자폭 드론이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5함대 본부 레이돔을 타격한 영상입니다. 미군이 대용량 통신을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위성통신 핵심 장비가 파괴됐습니다. 이처럼 이란은 최근 미국의 방공망과 통신망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제 카타르 미군 기지에선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레이더가 공격을 당했고 아랍에미리트 인근 미군 기지에서도
우리 돈 7천억 원에 달하는 사드 기지가 피격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미군 기지들에서도 통신과 레이더 관련 구조물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이 지난해 12일 전쟁에서 미군의 취약점을 파악해 미국의 방공 미사일을 소모시키고 지역 내 미군 자산을 교란하는 전술로 바꿨다는 분석입니다. 미군 관계자도 인정했습니다. They're adapting, as are we, of course. 다만 이란의 공격 능력은 초기보다 약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한 기자 국제부 성일환 기자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이란 본토나 걸부국, 뭐 육상 이쪽이었는데 네. 지금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이 이란이 기뢰를 깔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맞습니다. 바다의 폭탄, 즉 기뢰가 이 호르무즈 대전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뿔이 달린 쇠공 모양의 기뢰, 이 수중에 떠다니거나 해저 아래에 줄과 연결돼서 선박과 부딪히면 즉시 터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이 가진 건 이런 구형 기뢰만이 아닙니다. 해저에서 몇백 미터 바깥 선박의 신호를 감지하는 최신식 침저 기뢰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쨌건 이 이란 부솔선 부솔선을 공격을 했다는데 이 위력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예민하게 보는 거예요? 네, 기뢰 한 발이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수백 미터 정도지만요. 몇십 발만 설치를 해도 항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접촉 기뢰는 배에 쿵 닿는 순간 바로 터지죠. 해저에 설치하는 기뢰는 훨씬 위협적입니다. 선체의 자기장 변화나 엔진 소리를 감지해서 폭발하기 때문에 선박 100m, 넓게는 300m 바깥에서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란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길래 이 호르무즈 해협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뢰의 감응 반경을 300m로 가정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폭이 30여 킬로미터거든요. 그중에 유조선이 실제로 다니는 통항로의 폭 약 11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300m 반경으로 주변을 탐지하면 20개 정도의 기뢰만으로도 호르무즈 해협 항로 전체가 위험 구역이 됩니다. 또 이란이 보유한 해상 기뢰 2,000에서 최대 6,000발로 추정되거든요. 이 가운데 수십 발만 깔아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겁니다. 실제로 외신은 이란이 가진 기뢰의 80~90% 아직 사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12일 지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뭐 곧 끝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90%가 불능됐다 하는데 미 합참 의장은 이란이 전쟁에 적응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란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타깃으로 기뢰 작전을 펼친다면요. 공중에선 중동의 미 군사기지에 있는 레이더망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뤄진 공격 패턴을 보면요. 중동 내 최대 미군 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기지의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과 쿠웨이트 기지의 레이더돔 3곳, 또 공군 기지 건물까지 여러 곳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의 미사일을 직접 상대하기보다 레이더와 방공망을 뚫어서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는데 뭐예요? 이 전쟁 종료, 종전의 기준이 예전과 좀 미묘하게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못 갖게 하겠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완전한 해체가 목표라고 여러 차례 못 박았죠. 하지만 레빗 대변인은 현지 시각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을 때 종료된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다는 기준이 중요하겠네요. 네, 레빗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핵 개발이 탄도미사일 전력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거라고요. 즉 핵시설을 뿌리 뽑는 전략이 아니라 위험이 더 자라나지 않게 관리하는 잔디깎기 전략으로 선회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란의 항복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들이 항복을 정할 수 있다. 사실상 미국이 일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성혜란 기자였습니다.